어제 저녁 늦게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었죠, 김복준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뭐 다 아실 겁니다. 군복무 중에 이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강제 전역 처리됐던 이제 고 변희수 네. 하사라고 얘기해야 바로 되겠네요. 이분입니다. 네네. 이 변희수 하사가 3일 본인의 그 자택 어제, 청주입니다. 네네. 거기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아마 이게 이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원이 수시로 이제 변호사 집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락이 한동안 안 되기 때문에 이상하다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이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고요. 유서는 이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저렇게 강제로 문을 개방한 흔적도 역력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안지윤 기자님, 변희수 전 하사가 그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계속 교류를 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복지센터에 상담자로 등록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28일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서 소방당국에 신고를 했던 거고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요, 변 전 하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중순에도요, 한번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경찰과 두세 시간 정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후에 자살예방센터에서 중점 관리를 받고 있던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가 사실 국방부로부터 강제 전역 조치가 됐잖아요. 표진문 교수님, 네. 추정컨대 그 이후로 참 힘든 시기를 보냈나 봐요.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정들을 쭉 말씀을 드려보면 2019년에 군 휴가 중에 본인의 휴가 중에 이제 외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거든요.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국방부에 조사를 했어요. 그때 조사했던 내용 본인은 이제 계속 복무를 하고 싶다. 성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군 복무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는데 군에서는 건강검진을 다시 해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변 전 하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계속 군 생활을 하고 싶은데 군에서 이 문제를 전역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걸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인권위 진정을 냅니다. 1월 20일 날, 작년 1월 20일 날 인권위 진정을 내고 긴급 구제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인권위가 이 긴급 구제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결정을 해줘요. 네. 그리고 이 전역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서 빨리 열어서 전역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3개월 좀 연기하라. 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군요. 그렇죠.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21일 날 인권위 진정을 내서 결정을 받아냈는데 22일 날 강제 전역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변 전 하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못됐으니까 소청 심사를 또 요청을 해요. 다시 강제 이 전역이 잘못됐으니 바로 잡아달라고. 근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건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마음고생이 너무 컸을 거다. 그것이 결국은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 말미를 주지 않고 강제 전역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이인철 변호사님, 국가인권위원회도 거센 비판을 했었죠. 인권위는 육군이 이렇게 전역 처분을 강행한 것은 전혀 법률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제 가끔 국가의 그 공권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권 침해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권리구제를 호소하거든요. 그 인권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인권이 침해됐다 해서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그걸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냥 자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도 국가기관이거든요. 국가기관에서 심사를 했는데 어떤 그 국민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결정을 내리면 그걸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존중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강행 처분하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변희수 전 하사가요, 생전에 이 사회를 향해 제기했던 그 외침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로 내팽겨쳤는데 연대하고 도와주시는 단체와 주변 덕분에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나는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육군본부 그리고 그 위에 국방부 혐오로 가득한 이 사회에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우리 같은 성소수자들은
그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습니다. 이제 이 사회의 정의를 묻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비록 이제 혐오 세력화된 극단주의,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의 여론 모두가 한순간에 일소될 수는 없겠지만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혐오를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앞서 생전의 얘기를 보면은 인철 변호사님 행정소송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육군본부에 인사소송을 제기해서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권리구제 방법인 이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월에 첫 재판이 열리기로 했는데 아마 그게 좀 마음의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정말로 걱정을 하고 불안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 만약에 소송을 끝까지 했으면 이 변희수 하사의 목소리를 법원은 어느 정도 듣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법원 결정을 앞두고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했다는 게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보면은요. 만약에 이게 재판으로 계속 갔다고 그러면 한 2가지 정도 쟁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일단은 이 변호사가 이 성전환 수술을 한 게 어떠면은 성정체성의 문제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것이냐 이게 인정이 된다면 상당히 그 재판에서 사회적으로도 유리하겠죠. 의미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보는 측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심신 장애가 있어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인식하는 저 기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저 끝까지 갔었으면 이거 상당히 논란이 있었을 것 사회적으로 같습니다. 예. 첨예한 논란이 일 수도 있는 쟁점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데 결국 지금 고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전환자 군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어제 밤에 전해졌잖아요. 이 애도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오전에 변전하사 집 앞에요. 누군가 소주 한 병과 조이금 봉투를 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현재 변전하사의 시신은요. 청주해안 종합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상태인데요. 경찰이 부검을 실시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빈소는 변전하사를 돕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키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추모 공간이 또 추가로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 소장에게 또 일부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해요. 근데 이 요청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참 안진영 기자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성소수자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이 황망한 죽음 앞에 많은 분들이 또 추모의 이 글도 지금 띄우는 것 같습니다. SNS상에서요. 네. 말 그대로 소중한 생명이 떠난 것에 대한 추모인데요.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리수 씨 같은 경우는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서 짧게 추모를 전했고요. 네. 그리고 김웅 국민의회 의원 역시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라고 썼습니다. 네. 이 외에도요. 국방부에서는 안타까운 사망,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서지영 검사는 그녀를 살게 할 수 있었는데, 그녀를 살릴 수 있었는데 라면서 참담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꼭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요. 인터넷상에서는 온갖 억측, 그리고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추측성 글들, 음해성 글들이 나돕니다. 제발 그런 행동은 자제하시고 성숙된 네티켓, 네티즌의 의식을 좀 보여주시고요. 고 변희수 전 하사 하늘에서 영면하기를 뉴스파이터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